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 이슈를 데이터로 파헤치는 백어진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시각화 15기 박다슬, 박예인, 우혜라, 이영주, 이우진, 그리고 발표를 맡은 저 황재원 이렇게 6인의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세 가지의 사회적 이슈를 담은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이후 백어진의 계획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사회 이슈들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선명하다는 뜻의 비비드와 시각화를 뜻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앞글자 V, 그리고 저희가 채택한 매체인 매거진을 합쳐 프로젝트 이름을 백어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웹 매거진과 홍보 SNS에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 백어진의 앞글자 VA를 뒤집은 형태입니다. 이슈들을 색다르게 접근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웹 매거진을 위해 별도의 웹페이지를 제작하였는데요. 제작 과정은 아래의 단계를 거친 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컨텐츠를 수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부트스트랩에서 적절한 웹페이지 템플릿을 다운로드한 후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저희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구매 후 서버를 연결하여 반응형 웹을 제작하였습니다.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과 프로젝트와 팀 소개, 그리고 주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부분은 저희가 만든 매거진을 퍼블리싱하는 공간입니다. 각 호마다 필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클릭하면 태블로 퍼블릭에 올려진 데이터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한 뒤에 보시면 저희의 콘텐츠를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태블로 대시보드를 제작한 후 이를 스토리로 모아 하나의 매거진으로 꾸렸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과 글을 가독성 있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의 웹페이지는 유튜브 댓글과 줌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메인 세 가지의 테마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란한 이슈 에 감춰진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주제로 매거진을 발행했습니다. 첫 호의 주제는 올 초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했던 아동학대입니다. 못다 핀 새싹, 무관심의 그늘 속 상처받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타이틀 아래 세 개의 소제목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사건을 소개하며 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웹 매거진의 장점 중 하나는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본론에서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 여론의 변화를 시각하였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크롤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워드클라우드 및 관련 기사 건수 변화, 챌린지 게시물 건수 등을 라인 차트 등을 통해 시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이 한창 주목받는 기간에만 그 건수가 급증했을 뿐 그 외론 관심이 미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아동학대 현황을 보여드리고자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을 시각하여 대시보드에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저조한 피해 아동 발견율, 그리고 발생 유형 중 비중이 높은 정서학대나 중복학대 등에 대한 집중해야 될 사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역별 아동학대 사업판을 통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이후 주제로 선택한 것은 노인의 디지털 소외입니다. 특히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로 IT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와 관련된 정보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방망래 할머니의 키오스크 사용 영상과 함께 댓글 반응을 긍부정 워드 클라우드로 제작하여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번 후의 주제를 암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방망래 할머니는 맥도날드에 방문하였지만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저희 주제에 대한 간단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바차트, 영역 차트 등으로 한국 노인들의 디지털 생활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고령층의 비자발적 인터넷 미사용 이후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노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디지털 소외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50대 이상의 장노년층들은 정보화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디지털 장벽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키오스크, 배달앱의 열풍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0여 개의 음식점의 키오스크, 배달앱 도입 점포 수와 장노년층의 비율, 그리고 키오스크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식당에서 디지털 주문 서비스 사용 비율과 장노년층 고객 비율이 모두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키오스크의 불편함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지적하는 사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를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 역시 모색해 보았습니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디지털 교육의 종류와 현재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현황을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노인들은 정보 검색, 예약 판매 등 실용적인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디지털 배움터는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교육 과정이 미비한 현황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선호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보충해야 할 것이며, 주민센터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선호하는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 찾아가는 배움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과 노인에 이어 마지막 3호의 주제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특수학교와 이동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둘러싼 통념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인 특수학교 부분에서는 특수학교가 주변 지역 집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의 자치구별로 장애 학생 인구수와 학생들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의 개수, 그리고 해당 구의 아파트 가격을 지도상에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때 지도의 지역과 반경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특수학교의 자세한 정보를 표로 정리하고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각화한 결과 서울의 특수학교는 대부분 구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강서구의 서진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와 집값 변동의 관계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서진학교는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로 설립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반대의 이유 중에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진학교가 있는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과 서진학교 인근 아파트 5곳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라인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서진학교가 개교한 2020년까지의 데이터 약 80만여 개를 수집하였으며, 서진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이렇게 따로 메모로 표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진학교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인근 지역 집값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돌아왔고, 서진학교 근처의 집값도 가양도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서진학교 개교 이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념과 편견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시각화를 통해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통념과 일치하는 설문응답의 세부 항목 비율을 보여주기 위해 썬버스트 차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집값 변동 결과와 썬버스트 차트를 종합한 결과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이나 통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막연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 장애인 이동권은 얼마 전 있었던 4호선 장애인 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편의 시설과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 실태를 자치구별로 확인하고 이를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하여 점수와 등급을 부여한 뒤 자치구별로 종합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추가로 지하철 호선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왼쪽 밑에 표로 정리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도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시설별로 설치된 정도가 매우 달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많지만 이동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4호선 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4호선 당국의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전 지하철 역산에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올해 관련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규탄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4호선 시위에 대한 뉴스와 댓글 반응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이에 대한 언론, 네티즌의 반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댓글에 자주 나온 단어로 만든 워드클라우드와 워드클라우드의 단어와 연관된 기사 제목으로 네티즌의 반응을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제목을 클릭하면 밑에 창에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폐, 피해 등의 단어에서 예상했듯이 일부 네티즌들은 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매거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스페셜 주제를 추가로 다뤄보았습니다. 각각 반려동물과 픽사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스페셜 토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있는 저희 웹매거진 링크를 통해 더욱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작은 발걸음이지만 매거진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그리고 그 관심이 지속되어 따뜻한 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선택한 3가지 주제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하지만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보완하여 백어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저희 백어진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의문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백어진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데이터화하여서 멋진 한 편의 시각화 책자를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시각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하셨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 백어진 팀에게 여쭤볼 사항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니까 한번 링크를 통해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제가 그 백어진 팀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프로젝트 인원이 좀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은 좀 어떻게 그 일정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내용을 좀 분배했는지 그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어, 네, 일단은 그 주제에 대한 회의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어떤 차트를 구성하고 싶은지는 이제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하였고요. 저희가 아까 발표에서 진행한 것처럼 저희가 한 주제에 이제 소주제를 이제 두세 개씩 구성을 하였는데 그 소주제별로 이제 두세 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차트를 구성하고 내용 피드백을 다 같이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발표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기셨던 점 있을까요?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그 발표자분들에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수학교 인근도 집값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은 시각화된 결과물만 보고 눈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가설 검정 과정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거 집값 관련해서 차트 구성해 주신 저희 팀원분 중 한 분이 이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각화 시국이 박예인입니다. 특수학교 집값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에서 제공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80만 개 정도를 활용하였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비교군을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특수학교 인근의 6개 아파트에 대해서 A군으로 묶고 그 외에 가양동 일대를 묶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좀 되게 집값이 크게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특수학교 서진학교 근처에 보면 한강이 인근에 있고 또 9호선 급행이 지나다니고 평수가 좀 넓은 아파트가 많았기에 저희가 이런 걸 조금 보완해서 평당 가격으로 보완해서 나타냈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 주신 가설 검정 과정은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 시각화를 보완하면서 저희의 주장을 좀 더 근거 있게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으로는 혹시 다른 주제로 이와 유사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일단 저는 15기 시각화 박다슬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적절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지금 발행된 매거진 주제 말고 혹시 다른 주제를 여쭤보시는 게 맞을까요? 네, 맞다고 하십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많은 회의를 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고 싶었는데요. 시간상 못한 게 많아서 뭐 교권 문제라던가 학교 폭력, 뭐 촉법소년 등 다양하게 이슈가 되는 사회 뭐 현상들을 좀 다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정말 많은 흥미로운 주제와 그에 해당하는 여러 대시보드가 있었는데 그중 데이터를 수집하기 가장 어려웠던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동학대랑 이제 노인 그 디지털 소외 관련해서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PDF로 담긴 이제 무슨 현황조사 이런 데이터들이 좀 많아서 PDF를 이제 긁어서 데이터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디지털 소외 관련해서는 이제 키오스크 개수라든지 뭔가 이런 게 퍼센트 데이터들은 많았는데 이제 CSV로 개수가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없어서 내용을 구성할 때 살짝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백어진 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 백어진 팀의 링크나 인스타그램은 추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추후 유지를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에 남긴 것처럼 이제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인스타 계정에 이제 프로필 링크가 있는데 거기 링크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추가적인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백어진 팀의 발표 마쳐도 될까요?
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덮어두었던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저희 백어진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려주세요. 네, 사회적 이슈를 데이터 시각화로 파헤친다. 지금까지 백어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